교수님,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뚫렸고, 지금 미국도 지금 뚫린 상태에서 일단 오미크론이 뭐 국가 방역 시스템에 영향을 줄 건 확실한데, 경제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세계 주요 국제 기구나 경제 전망을 하는 연구 기관들이 네. 기존의 21년 전망치, 그리고 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음, 제시해 왔는데, 이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음, 결국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이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는 변수라고 보면 되겠죠. 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세계적인 혹은 한국 경제 내에 음, 충격을 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OECD가 12월 1일자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도 보면 이게 소위 공급망 차질,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가중시키고, 그것은 고스란히 또 물가를 상승시켜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고, 네.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에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되고 일상 회복도 지연되고, 음, 그런 것들이 결국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네. 예,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한국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뭐 요즘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뭐 기업 측면이나 이제 자영업도 이제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영향을 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버텨왔던 기업들, 음, 그러니까 좀비 기업, 한계 기업 이런 표현들을 좀 쓰는데, 예, 예. 영업이익을 가지고 소위 그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만큼의 음,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선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네, 굉장히 힘들었다가, 예, '아 이제 회복되는구나.' 하고서 '폐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판단했던 이 네, 자영업자들이 정말 망연자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네, 특히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네, 가계부채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네,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의 이런 한계 기업들의 가계부채,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결국 매출액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죽음의 계곡에 앞에 서 있는 이런 음, 자영업자들, 네, 이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왜냐면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데, 일상 회복의 점진적인 완화, 이런 것이 진전되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다시 격상된다든가, 네, 특히 뭐 시간을 제약한다든가, 음, 그리고 이 손님의 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좀 기대를 걸었다가 다시 꺾이는,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 네, 델타 변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다가 네, 델타 변이가 발생하면서 또 꺾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변이가 또 심리를 크게 자극하는 그런 역할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오미크론 이슈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긴축적 통화 정책 가속화, 이런 흐름과 연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시스템이 우리나라나 또 구체적으로 경제나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직접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세계 경제의 중요한 2022년을 관통하는 관점, 경제를 보는 뷰로서 우리는 불균형 회복을 고려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회복이 진전되고 있는데, 네. 이 선진국들이 개도국이나 신흥국의 여러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급받는,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인 거죠. 네. 그런 경제 구조 속에서 이 신흥국들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음.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10%가 안 돼요. 음. 평균 접종률이. 네.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19 셧다운을 경험하고 또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구조 속에서 이런 오미크론마저 먼저 발생하니까 공장 셧다운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자재나 광물 자원이나
그리고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선진국 경제가 또 회복이 더디고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여러 식료품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비철금속 원자재 이런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을 장기화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음. 그것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초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을 했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테이퍼링도 이미 시작을 했고 11월 말부터 그리고 테이퍼링이 종료되기 전부터 이미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 네. 기준금리 인상을 좀 앞당기겠다. 음.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섣부른 금리 인상이었다라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선제적 금리 인상이라고 표현해 왔지만 음.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섣부른 금리 인상이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고요. 네. 물론 오미크론이 얼마만큼 확대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델타 변이 수준에서 끝나면 이 정도의 우려는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음.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는 이 세계 경제 속에서 네.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되거나 음. 예제 왜냐면 이 경제 주체들이 걱정하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인 거예요. 그렇죠. 예측할 만한 정책이면 그런 방향으로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고 움직이는데 네.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음. 정말 충격적인 경제 충격으로 오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 이 통화 정책의 시계가 거꾸로 흐르거나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네. 그런 변수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대응책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 21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뭐 정책적인 비판을 해본다면 네. 어떤 변이도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통화 정책이든 음. 재정 정책이든 그렇게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이런 변수가 등장한 것을 벌써 잊었느냐 하는 그런 평가나 비판이 또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에 있을 텐데 교수님 네. 말씀 듣고 좀 더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